안녕하세요. 발란의 용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용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법의 거짓말들 12번째 시간으로 관계 대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를 합쳐서 흔히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관계사는 관계 대형태입니다. 영어는 나아가 서구 언어는 앞에 언급된 말, 즉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형태를 써서 관계절을 만드는데 관계절과 선행사의 관계는 제한적 관계, 쉽게 말하면 수식 피수식 관계이거나 부연설명적 관계이거나 계속적 관계, 그러니까 뒤에 등위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절을 구성하는 대형태는 그 대형태가 관계절 안에서 어떤 품사적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명사적 기능을 하면 관계대명사, 부사적 기능을 하면 관계대부사, 형용사적 기능을 하면 관계대형용사인 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뿐 아니라 관계부사와 관계형용사도 모두 관계대형태이고요. 흔히 그냥 관계부사, 관계형용사로 부르지만 정확히 보자면 관계대부사와 관계대형용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관계대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식 영문법에서 관계 형용사로 설명되는 유형이에요. He was speaking German, which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이런 말인데 그는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which의 선행사는 German이죠. 그래서 which는 앞에 있는 German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형태이고요. 뒤에 있는 명사 language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앞의 절과 뒤의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속시킨다는 점에서 접속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플러스 대형용사로서 관계 대형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대명사가 쓰인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he was speaking German 1번 which language I couldn't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건 관계 형용사를 쓴 거고요. language를 없애고 2번으로 표현하면 그냥 관계 대명사 쓴 거죠. 2번 which I couldn't understand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1번은 German 즉 독일어라는 말을 그 언어라는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가리켜 표현한 거고요. 2번은 그것이라는 하나의 대명사로 가리켜 표현한 겁니다. 이건요. 자, 3번 보세요. He was speaking German 한 다음에 But I could not understand that language. 이렇게 that language로 표현한 거랑 4번 But I could not understand it. 이렇게 표현할 거로 이렇게 바꿔 보면요. 관계사가 아니라 일반적 지시사와 일반적 대명사로 표현을 해보면요. 관계 형용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와 이게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erman을 that language로 표현한 것과 it으로 표현한 것의 차이는 which language와 which의 차이와 지금 똑같습니다. 단지 관계사에는 접속사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사실 현대 영문법에서는 일본에 쓰이는 which language에 쓰이는 which를 관계 형용사가 아니라 relative determiner, 즉 관계 한정사 또는 관계 결정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3번에 쓰인, 그러니까 but I could not understand that language, 여기 that language에서 that을 전통적으로는 지시 형용사로 봤지만 현대에는 지시 결정사, demonstrative determiner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만 여기서는 초중급의 일반적 학습자를 기준으로 명사 앞 수식어를 모두 형용사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관계 대형용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관계 형용사로 보지 않으나 관계 대형용사로 설명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Orphans are children whose parents passed away. 고아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whose는 흔히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계 대형용사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 children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형태이고요. 뒤에 있는 parent를 수식한다는 점에서는 형용사고요. 두 절을 수식, 피수식 관계로 결속시켜서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뿐 아니라 일반적 대명사의 소유격도 사실은 용어 사용의 어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대명사의 막 그 변화를 배우죠.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이런 대명사의 격변화를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요.
이 표의 두 번째 줄에 제시된 소유격의 경우, 그러니까 my, your, his, her 이런 거요. 말로는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전혀 대명사 기능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표 안에 다른 모든 형태와 달리 매우 이질적입니다. 다시 말해 대명사의 소유격은 실질적으로 대명사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요. 명사 앞 수식어로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 소유격이 다른 형태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대형태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질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점,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그 대상의라는 의미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소유격은 대형태적 속성과 명사 앞 수식어라는 형용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 형용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현대 영문법에서는 이것을 소유 결정사, possessive determiner로서 결정사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all friends are children whose parents passed away 여기서도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현대 영문법에서는 관계 결정사로 보고요. 정확히 이제 보자면 소유 관계 대결정사, possessive relative pro-determiner인 거죠. 다만 일반적인 학습자로서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관계 대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관계 대형용사의 유형입니다. She's smart, which I'm not. 그 여자는 똑똑하다, 하지만 난 아니지. 약간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일상적 회화 표현으로서 영어권의 시트콤, 드라마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 영어법에서는 여기에 쓰인 유형의 관계 대형용사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다룬다 하더라도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가 형용사인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식 영어법은 선행사의 개념을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 또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한국식 영어법으로 배운 사람들은 형용사가 선행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식 영어법은 자신의 엉터리 개념과 설명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원칙과 예외라는 상투적 타령을 하거나 특수용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선행사의 개념적 정의 자체가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단지 한국식 영어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위키피디아만 하더라도 antecedent, 즉 선행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문법에서 선행사는 대형태, 대명사, 대동사, 대부사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단어, 구, 절, 문장 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카즈하 is pretty and so is Karina. 카즈하는 예쁘고 카리나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명사만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장도 분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so는 대형태, 더 구체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대형용사로서 그 선행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 pretty입니다. 그러니까 카즈하는 예쁘다. 카리나도 그러하다 해서 그러하다가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pretty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pretty가 이게 선행사인 거죠. 즉 형용사가 선행사가 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단지 제한적 관계사절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인 피수식어가 선행사가 되는 거지 선행사 개념 자체에 품사적 제약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또한 관계사절의 피수식어, 즉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구가 선행사의 개념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pretty라는 형용사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나요? 관계사절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선행사인 것과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게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she's smart, which I'm not 이걸 다시 보면요. 이 문장에 대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형용사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의 두 번째 문제점은 여기에 쓰인 which가 과연 관계대명사인가 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품사를 판별할 때는 단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고요. 관계 대형태의 경우도 그 대형태가 관계절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로 품사를 판별합니다. 여기서 which는 선행사인 형용사 pretty를 가리키는 대형태이자 관계절 안에서 비동사의 보어로서 서술 기능을 하고 있는 형용사예요.
따라서 관계 대형용사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이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so는 그냥 대형용사지만 여기서 which는 접속사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계 대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쭉 보면요. 1번 문장, 그러니까 He was speaking German, which language I couldn't understand. 여기서 which는 선행사를 가리키며, 즉 German을 가리키며 뒤에 있는 language를 수식하니까 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그 language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지시 관계 대형용사. 지시는 왜 붙였어요? 의미에 있어서 이제 that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잖아요. 지시 관계 대형용사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문장 Orphans are children whose parents passed away. 여기에 있는 whose는 뒤에 있는 parent를 수식하고요. 또 소유의 뜻을 가짐으로 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소유 관계 대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왜 들어갔어요? 의미가 소유니까. 관계 대형용사니까 이렇게 소유 관계 대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문장의 which는 she's smart, which I'm not. 여기서 which는 보어 기능을 하는 서술 관계 대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이라는 말은 이제 보어 기능, 서술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붙인 거죠. 즉 일반적인 형용사가 명사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대형용사도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 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거고 3번에서는 서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 대형태에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부사, 관계 대형용사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계속적 용법의 which는 드물지만 앞에 언급된 동사를 대신해서 동사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일관된 방식으로 정확히 부른다면 관계 대동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여러 기능으로 쓰이는 계속적 용법의 which를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퉁쳐서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작은 편리함을 얻기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면요.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 될 뿐 아니라 용어와 현실 간의 모순 때문에 결국에는 편리한 설명도 되지 못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러 기능으로 쓰이는 which를 통틀어 일컬을 필요가 있다면요. 관계 대형태로 정확하게 부르는 게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 대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